지금 선거구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 소위원회가 세 가지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개편안의 그 골자는 이제 소선구제를 그대로 놔두느냐 아니면 중선구제로 전환하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지금까지 우리 비례대표는 그냥 전국적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그 의원들 숫자를 정해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6개 권역으로 나누자. 우리나라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따로 뽑게 하자. 이게 이제 이 골자입니다. 골자.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연동형이 어떻다는 등, 또는 뭐 이 준연동형이 뭐 어떻다는 등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서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선구제를 그대로 놔두느냐 아니면 이걸 중선거구제로 바꾸느냐. 또 하나는 지금까지 비례대표, 지금 이제 지난 선거까지 비례대표는 47명이었잖아요. 이것을 47명이 됐든 어쨌든 이것을 권역별로 6개로 쪼갠 권역별로 따로따로 뽑게 하자.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안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어느 안에서도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쪽입니다. 심지어 비례대표를 50명을 더 늘리자. 지금 253개 지역구, 이건 그대로 놔두고 소선구제로 그대로 놔두고 지금 47명 비례대표를 97명으로 늘리자. 이런 안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300명 국회의원 숫자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역구를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을 비례대표를 늘리자. 뭐 이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 손에 선거구제 맡겨놓으면 꼭 이런 결론으로 갈 거라고 여러분 다 예측하고 있으실 겁니다. 네. 국회의원들 손에 선거구제 개편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어물전을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것과 비슷하다라는 저희 시청자들 반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어떻게 자기네들 이익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이해 충돌의 그 당사자 중에 당사자인 국회의원한테 그걸 맡겨놓느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제에 관한 소위원회,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지역구 생각하고 자기 비례대표 출신이면 나는 다음 선거에서 어디로 가지? 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제를 바꾸려면, 개편을 하려면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이해 당사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정치학자들, 또는 뭐 정치평론가들, 또는 뭐 언론인들, 뭐 일반 국민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강하게 솔직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다.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된다. 지도부가 엊그제 뽑혔지만은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퇴진 운동까지 내가 벌이겠다. 조경태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5선입니다. 5선.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국회의원은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왔다. 지금 300명인데 200명으로 줄이자. 200명으로.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은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게 우리 헌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정원의 한선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줄일 때 최대한으로 줄이면 200명으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명으로 줄이자. 200명도 많아. 그렇지만 헌법까지 바꾸려면 복잡하니까 이제 선거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200명으로 줄이자고. 법률만 바꾸면 돼.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 사사롭게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그릇 뺏는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할까? 네. 국회의원 밥그릇을 뺏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 사무실 앞에 가서 전부 다 들어 누울 겁니다. 자기 지역구 없앤다고 그러면. 본인만 들어 눕는 게 아니라 자기 보좌진들 9명 다 데리고 와서 10몇 명씩 들어 누워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리면 자꾸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 한 명당 대변하는 유권자 수, 국민 수, 인구 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 수가 너무 많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회의원 의회 의원 한 명당 63만 명, 멕시코 21만 명, 일본 18만 명, 한국 17만 명, 독일 13만, 프랑스 7만, 영국 5만, 평균 6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 보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외국 사례 너무 견줄 건 아니다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의 진정한 뜻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정성적인 분석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입니다. 신뢰도 바닥인 정치인들의 숫자를 자꾸 늘리자고요? 그냥 산술적 평균에 따라서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하는 국민의 수가 너무 많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놔라. 면책 특권 내려놔라. 불체포 특권 내려놔라. 한때 우리나라 헌법에 있었던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의회 해산권 이거 부활하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들자. 무보수 명예직으로. 세비 제로. 무보수. 9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 보좌진, 자동차, 기사, 사무실.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이 만들어라. 본인 돈으로. 그다음에 정당에 주고 있는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들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지요. 1년에 뭐 수백억씩 돈을 벌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여러 번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고 뭐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면은 선거 보조금이요 2번 나갑니다. 이중 지출 구조로 나갑니다. 이거 참 부조리한 겁니다. 먼저 선거 보조금을 줍니다.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양대 정당 의석수로 보건데 여기는 한 500억쯤 필요하겠군. 미리 탁 뭉텅이 돈을 주는 겁니다. 500억. 이거는 돈이 남아서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500억씩 주는 겁니다. 선거 치르기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야, 돈 남았으면 가지고 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가 끝나면 선거하는데 얼마 썼어? 490억? 오케이. 선거비 보전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 정당은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정도가 이게 뭐예요? 네?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타로 군불 떼고 이게 말이죠. 선거 한번 치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남고 장사 잘못하면 왜 앞으로 미치고 뒤로 미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당들은 선거 치르고 나면 득표율 15%만 넘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남고 그래서 빚도 다 갚고 빌딩도 사고 빌딩 값을 2배로 오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